오직 나의 욕망에 집중하세요. 타인이 만든 비전이나 메시지를 수행하는 노예의 삶에서 스스로 방향을 판단하고 비전을 창조하는 주인의 삶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금일은 인간이 그리는 무늬 최진석 교수님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문학에 대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인문학은 인간이 그리는 무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는 그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로 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인문학 열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선진국 만든 비전이나 메시지를 수행하는 인류의 삶에서 이 스스로 문명의 방향을 판단하고 스스로의 비전을 창조할 수 있는 인류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문학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한국 국가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개인들도 똑같습니다. 인간들 개인으로 봤을 때 타인이 만든 비전이나 메시지를 수행하는 보통의 노예의 삶에서 이 스스로 자신의 방향을 판단하고 비전을 창조하는 이 주인의 삶으로 바꾸는데 이 인문학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저자의 이제 책 노자의 목소리를 듣는 도덕경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미래가 집중보다는 분산으로, 소품 대량 생산보다는 다품종 생산으로, 중앙 집권보다는 지방 분권으로, 절대성보다는 상대성으로, 동일성의 통일보다는 차이성의 공존으로, 추상적 이상보다는 구체적 삶으로, 체계적 이념보다는 개방적 소통으로, 본질적 실체의 탐구보다는 비본질적 관계의 탐구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데, 이 동의한다면 노자가 들려줄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참으로 많아질 것이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시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 그러니까 대량으로 똑같은 것들이 찍어내는 사회에서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각자의 취향에 맞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는 계속 분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 중앙 집중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분산이 되는 것이고, 분산은 결국에는 각자의 개성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성을 가지고 그 개성을 창의적으로 발휘하는 시대에 지금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욕망을 들여다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단순한 욕망 조차도 무언가 불확실하다 요즘의 태세를 좀 한탄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욕망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즐겁게 하는지, 재미있는지, 슬픈지를 자기가 모른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코칭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감정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즐거운지 재밌는지 슬픈지를 그 감정을 읽지를 못하시고 느끼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좀 보여졌는데 자기 스스로 그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 원초적인 욕구 이것들을 스스로 파악하고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뭘 원하고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니면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다라고 저자는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그러니까 국가에 뭔가 대단한 일, 뭐 사회에 내가 뭐 큰 봉사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먼저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과감하게 그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욕망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사명을 완수하는 완수자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먼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없는 곳엔 어떤 성취도 이룰 수가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사회나 국가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튼실한 개인의 총합을 이루는 사회라 건강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기적으로 보이지만 이기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자기 개인이 바로 서야지만 주변의 가족도 그리고 자신의 이웃도 그리고 자기의 사회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시작은 자기 자신이 먼저 바로 서야 되는 게 먼저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먼저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명언들이 또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바람직한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바라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굉장히 그 음절이 딱딱 맞죠? 일부러 잘 맞추신 것 같은데, 너무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바람직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건가? 정말 자신이 바라는 일을 하면서 살았을까?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나?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나?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았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나? 교수님은 자신의 욕망,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고 바라는 일을 하면서 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 개의 시를 또 읊어드릴 텐데요. 유명한 시입니다. 춤춰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알프레드 디 수저라는 그 시인이 쓴 굉장히 유명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시가 주는 울림이 정말 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을 계속 남들을 의식하고 아니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앞으로 미래를 걱정하고 이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들을 다 제쳐놓고 우선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마음껏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가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을 믿고 스스로를 긍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긍정이라는 건 잘나고 좋은 모습에 나만 긍정하라는 게 아니고 못나고 일그러지고 추레하고 아주 뭔가 찌질한 자신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온전히 긍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모습도 결국엔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긍정한다는 건 한 면만을 긍정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림자, 자신이 정말 인정하기 싫은 자신의 모습도 그것도 자신의 모습이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도 긍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자신이 되는 거죠. 이게 먼저 돼야지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것들도 찾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내부에서 계속 싸움만 일어나거든요. 자, 그리고 명사에서 동사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멘트 콘크리트처럼 이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있는지 아니면 정말 부드러운 상태로 있는지 명사적으로 세계를 보는 습관이 일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명사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거라고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어요. 아침 출근길에 버스 정류장에 이제 서 있는 버스를 타려고 늦었어요. 그래서 막 뜁니다. 근데 죽어라 뛰었는데 버스가 가버리는 거예요. 버스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좀 더 빨리 올 걸. 버스를 내가 탔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생각의 상은 무엇이냐면 저 버스는 내가 타야 될 버스다라는 이 명사화된 생각, 소유적 태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보통 하는 거죠. 이건 내 거,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이건 내가 타야 되는 버스, 아니면 이건 내가 잡아야 되는 기회. 이런 것처럼 자기의 소유적인 태도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를 명사화를 시키는 거랑 같고요. 세계를 고정시키는 일과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명사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걸 놓아주는 겁니다. 어차피 저 버스는 떠난 버스고 다음 버스가 또 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 저 버스와 나는 소유적 관계가 아니고 그냥 있는 버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버스를 자연스럽게 떠나보내고 다음 버스를 그냥 기다리는 거죠. 이거는 존재적인 태도입니다. 소유적인 태도랑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자기의 상이 없는 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차피 다음 버스 오니까 나는 다음 버스를 탄다. 기본적인 생각. 그러니까 어디에 매달리지 않고 매이지가 않는 이런 생각. 굉장히 동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 존재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태도를 우리는 동사적 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계속 흘러가고 모든 것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상을 항상 짓고 고정되어
되게 만들려고 할수록 우리는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계속 고정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흘러 지나가게 그냥 놔둬 버리면 우리의 마음도 훨씬 더 편안하고 자기 자신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명사적 태도에서 동사적 태도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동감 있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도덕경에 나오는 멋진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요. 이 멋대로 하라.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멋대로 하면 되지 않는 일이 없기도 하지만 사회도 비도덕적 혼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절로 교화되고 저절로 올바르게 되고 저절로 부유해지고 저절로 소박해진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멋대로 하면 막 범죄도 일으키고 막 자기 멋대로 살고 얼마나 위험하냐, 도덕이 하나도 없는 무법천지 시대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정말 이제 그 저층의 그냥 욕구대로 사는 거죠. 완전히 기본적인 본능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멋대로 하라는 건 자기의 진짜 구체적인 욕망, 자기가 진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그것들을 하라는 거거든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했을 때에는 자신의 진짜 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들이 무언가 분출이 되고 자기의 열정들이 거기서 되살아나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창의성이 거기서 발휘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터운 덕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노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함덕지유 비어적자 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지나 이념이나 신념이나 뭐 가치관 이게 형성되기 전에 인간이 간직하고 있는 이 순수한 마음 상태, 이거를 노자는 덕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이나 이념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온전히 원래 존재했던 본래 자신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고, 이게 이제 덕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이 훨씬 더 이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고 카리스마 있고 인간적인 그 아우라 뿜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덕성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고, 현대 사회에서도 자신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길이나 생명의 길, 창조의 길, 윤택의 길은 바로 명사로 굳어있는 자신을 동사적 상태로 깨우는 일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양의 핵심, 이 깨달음의 핵심은 사실 명사로 굳어있는 자신을 동사적 상태로 되돌리는 일과 다름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술인데요. 이 예술이 자신의 명사적 자아를 이제 동사적 자아로 부활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한다라는데 왜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대답을만 할 줄 알고 대답만 할 줄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질문을 할 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정답만을 강요당해 왔어요. 정답을 계속 찾는 일에만.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받는 입장이었고 항상 질문에 대답만 찾는, 그러니까 정답만 찾는 인생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스스로 질문을 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에게도 질문을 하질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질문하는 습관들을 항상 들여보면 자기를 찾아가는데, 자기의 욕망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나를 설레게 만든 게 어떤 활동일까? 내가 상대적으로 잘하는 게 무엇일까? 무엇을 하면서 내가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죠. 단순하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그냥 생각 안 난다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이런 집요함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이 그리는 무늬,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을 발견하는 과정, 여러분들의 욕망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